그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책 제목 그대로였어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지금 방학 때는 무려 과외를 5개인가 6개 통장 잔고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왜 다시 엄마는 책만 읽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냐며 돈에 대한 거를 지금 공들여 가르치지 않으면 40이 넘어서도 너한테 들러붙어서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 가치에 대한 부분을 하나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하나는 열심히 편의점을 들락거리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자, 안녕하세요. 엄마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굿 인플루언서가 되는 굿 이음에서 오늘은 수면 위로 꺼내기 쉽지 않은 그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특히 아이들 용돈. 우리가 이제 이 책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책을 이제 다 같이 읽었는데 사실 저는 이 책이 처음 초판 나왔을 때 1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그때 그냥 약간 뭐에 끌리듯이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서 읽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45페이지에 아이들이 돈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려면 노동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 한 문장만 눈에 딱 들어와서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용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딱 못을 받고 아이들한테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벌어 쓰게 했죠. 대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벌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은 용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용돈이 많이 필요하면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노동을 했을 때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걸 이 친구는 잘 아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은 생각으로 집안일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부분을 해봤고 여기는 최근에 이 책을 처음 접해서 읽어서 이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단계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3가지 사례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7년 전에 우리 야심차게 아직도 생각나요. 신발 정리를 누가 해야 되냐, 내가 먼저 하겠다 해서 막 싸움이 났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그때가 2017년? 그러니까 한 7년 전이죠. 그때 저희 큰아이가 아마 6학년? 그 다음에 밑으로 뭐 6살, 5살 뭐 이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일단 제 경제관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책 제목 그대로였어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했던 포인트여서 그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그나마 괜찮았다.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다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었으니까 아이들이 용돈을 벌어쓰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했어요. 저희 큰아이 대학생 됐는데 용돈은 1원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벌어서 쓰죠. 100% 벌어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방학 때는 무려 과외를 5개인가 6개인가 수학 과외를 하고 훌륭하네. 지금 통장 잔고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하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부자. 부자 마인드 정착됐습니다. 일단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은 무조건 본인 돈으로 가는. 그래서 다행히 저희 큰아이는 그 6학년 중학교 때 있었던 그 부분이 얘 지금 성인이 됐잖아요. 그 부분까지 다 이어왔는데 제가 요 한 1, 2년 사이에 좀 많이 바빴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제 초등학교 그때 막내 이제 막 2돌 지나고 막 요랬던 애가 초3이 됐고 현재 그 다음에 아들 그때 6살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초6이 됐잖아요. 사춘기를 초입에 두고 있는데 요 한 1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모든 거에 막 그 형광색펜으로 막 그어댔어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에 부합되는 돈 관리 원칙들을 이제 기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와닿았거든요. 지금 아이들이랑 또 교회 열심히 나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하는 얘기 중에서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어릴 때 제가 뭐 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늘이 가장 어린 날이고 오늘이 가장 말 잘 듣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1년 반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여기에 있는 걸 다시 용돈, 그 7년 전에 했던 그 용돈 얘기를 꺼냈더니 저항감이, 반항심이 그래서 잠깐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한 2년 반 정도 중단했다 다시 하니까 왜 그걸 굳이? 왜냐하면 뭐 할머니를 만나거나 누구 뭐 만나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용돈이
몇만 원씩 꽂히고 그걸로도 충분했었는데 왜 다시 엄마는 책만 읽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냐며 아이들이 약간 거부 반응 알러지를 하길래 앉아봐 하면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결국은 이 돈 관리하는 법, 돈에 대한 거를 지금 공들여 가르치지 않으면 40이 넘어서도 너한테 들러붙어서 독립하지 못한다. 제일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이 형광펜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오늘이 가장 어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속히 이거를 다시 세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와 같이 이제 둘째, 셋째, 넷째도 그렇게 가게 해야 되는데 저희 둘째가 지금 없네요. 어쨌든 저희 둘째를 사례로 또 얘기할 게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상황은. 자, 여기는 상황이 어떤가요? 이제 중학생인데. 저는 이 책을 딱 보고 저가 읽었을 때 정말 뜨끔했어요. 이 책 중에서 저한테 인사이트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모가 돈을 대하고 관리하는 모습은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보는데 정말 띵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사실은 돌아보지 않았고 그냥 의뢰껏 가계부를 쓰고 정리를 하고 이런 건 했지만 점검, 피드백이 없는 그냥 계속 기록용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저한테 그냥 쉽게 엄마 이거 사주세요? 엄마 이거 쉽게 얘기하고 엄마 나 이거 배달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쓰는 것들이 가만 보니까 얘네들이 저보다 더 쉽게 돈을 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딱 보고 나서 소름이 어떡하지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용돈의 부분을 사실은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그냥 간식 사 먹고 친구들이랑 생일 선물 있으면 생일 선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기본급을 제공을 한 상태였거든요. 용돈을 개념으로.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노동의 가치가 용돈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애들한테 그 기본급은 저희는 이미 지급했던 터라 이거를 야 기본급 없어 처음부터 그냥 너네 0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기본급에 용돈을 좀 어떻게 노동을 해서 가정에서 필요한 노동을 해서 용돈을 벌어서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한번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서 저희 가정에 좀 맞게 좀 바꿔야 되는 부분 매칭업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책대로 되진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맞춰서 실천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잠깐 쉬었잖아요. 아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용돈을 벌어 쓰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려면 제 생각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춘기를 앞둔 아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저희 이제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친구가 기숙사에서 이제 평상시에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다음 우리 가족 중에서도 가장 돈에 대한 개념이 약간은 조금 흐릿한 아이예요. 조금 약해. 네. 약해요. 네.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근데 한 달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연례 행사가 친구들을 이제 만날 거 아니야. 이 그룹 저 그룹. 그치. 그럴 때마다 분당 판교권의 아이들의 성지인 서현역을 간단 말이에요. 네, 서현역. 네, 서현역을 한 번 갈 때마다 이 친구가 쓰는 돈을 보니 기본 5만 원은 쓰는 것 같아요. 한 번 나갈 때마다. 5만 원이 어떻게 구성이 보면 되나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라탕, 네, 그쵸. 마라탕 먹고 뭐 공차가 되든 뭐가 되든 음료수 하나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인생 네컷도 찍어야 되고 네네. 이거 비싸더라고 인생 네컷도. 그리고 한 번만 찍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그룹 지어서 또 찍고 그 다음에 또 코인 노래방 요 세트가 기본이고 여기에 뭐 보드 게임이라도 한 판 하면 이제 7만 원은 되는 거죠. 네네. 이 정도 나오겠네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한 번 친구를 만날 때 5만 원이다. 자, 그러면 한 3박 4일 나오는데 3번을 만난다. 그쵸. 20만 원, 10몇만 원 돈을 훅 쓰는 거 아니에요. 그룹이 다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용돈 자기가 쓰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했지 하다가
최근에 저희 아들이 서현역까지는 못 가고 6학년 된 아들이 운중동으로 이제 진출해요. 저희 또 동네 판교동에서 초등학교의 성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가 이제 서현역이면 그쵸. 마이너리그인 운중동에서는 한 3만 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이 누나의 그걸 보더니 친구를 만나서 뭔가를 먹고 코너를 가고 자연스럽게 뭐 자기 용돈에 쓴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희 딸이 지금 마침 외국에 나가 있어서 이걸 못 잡았는데 그리고 1년 정도 못 본다는 생각에 조금 아빠도 주머니를 조금 열어줘가지고 다녀오면 잡아야겠지만 어쨌든 우리 딸은 일단 갔으니까 우리 아들이 서현역까지 진출하기 전에 잡아드려야겠다. 당연하죠. 조금 있으면 그럼요. 홍대로 가요. 홍대 가기 전에 마무리 져야 돼요. 홍대 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홍대 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서현역에서 막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책도 보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뭐 인생 전체도 갈 것도 없어. 1, 2년 안에 1년만 놓고 보더라도 일찍부터 확실한 선을 그어두는 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다. 그렇죠. 솔직히 몇 달만 까딱하면 얘도 중학생이 되면 서현역에 가서 그쵸. 5만 원 쓰는 맞아.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게 기본이 아닌데 10,000원을 쓰더라도 엄청 고민을 하면서 친구랑 얼마든지 편의점에서 뭐도 먹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이제 지금 아직 때가 덜 묻은 3학년, 6학년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경계석을 세워야겠다. 소비 개념에 대한 그런 경계석. 그럼요. 네. 좋은 단어예요, 경계석. 네, 그래서 넘지 않아야 되는 경계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기는? 저는 이미 애들이 이제 기본급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쓰는 상황이 되잖아요. 일단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돈을 뭐 어디에 쓰는지는 처음에는 안 바라봤어요. 근데 저희 이제 중학교 2명 친구가 하나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하나는 열심히 편의점을 들락거리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쟤는 되게 알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봤더니 툭툭 갑자기 막 2만 얼마, 7만 얼마 막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딱 봤더니 게임에서 현질을 아이템 장착을 근데 이거를 딱 보고 이걸 내가 자율성을 주긴 했지만 본인이 내가 내 용돈을 그러면서 약간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번 용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번 용돈이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정말 늘 얘기하시지만 오늘이 가장 어릴 때 오늘이 가장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좋은 책을 읽어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서 이제 좀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3개의 봉투를 만들었어요. 또 지켜봤어요. 동생이 한 10일 정도 하는 거 보면서 간을 봐야지. 저희 애들도 의심해요. 엄마 저 책을 읽으면 또 뭘 노동의 가치, 그 다음에 용돈에 다시 정립시켜야겠다. 되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쓰고쓰고 보면서 50%